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대한전선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대한전선이 정말 재미없는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그동안 잘 지켜주었던 이 3,000원 강력한 라운드 피겨, 심리적인 지지라인을 좀 이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하락 음봉이 조금은 눈에 거슬리고 가슴이 아픈 게 사실이겠지만, 사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의 이 차트 모습은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특히 오늘 음봉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자, 거래대금을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앞에 터졌던 상승 시에 나온 거래대금에 비해 최근 거래대금, 특히 오늘 거래대금, 이런 저점을 깨는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폭발하지가 않았죠.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음봉의 크기가 커진다면 아무래도 이 종목의 주가 방향성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뭔가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이탈을 했거나. 하지만 지금의 차트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조정 구간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하락 음봉에 불과하지 나쁜 해석,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저는 오늘 하락의 음봉이 뭐 이 종목의 주포들이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지수의 영향이 아니었나. 자, 오늘 지수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수가 힘이 없을 때는 큰 상승을 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면 지수가 받쳐주지 않을 때 이런 하락 음봉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미 고점에 매달려 있었는데 하락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구간에서 하락 음봉이 나왔고 생각보다 낙폭이 컸었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 시작과 동시에 음봉으로 좀 밀어냈었죠. 자,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거래대금이 빠져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대한전선이 딱 그 구간에 해당이 되지 않았나.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자, 최근에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다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양매도, 코스피도 최근 이틀 연속 양매도고요. 그 매도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조금 신경이 거슬립니다. 그쵸?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지수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쵸?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적어도 횡보를 해줘야지만 이런 움직임, 과거에 또 끼가 있던 종목들이 탄력 있는 움직임이 가능한데, 아무리 끼가 있어도 지수가 하락으로 이어간다면 어떤 종목이든 움찔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을 매매하는데 이런 지수의 움직임도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끝없이 우상향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고점을 뚫고 신고가에 도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는 또 조정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차트 모습이기도 하죠.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 특히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장중에 외인들, 기관들 매수세, 매도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는 좀 판단을 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다. 자, 대한전선은 그냥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차트 모습이고요. 다만 지수가 받쳐지지 않거나 어떤 악재가 좀 이어진다면 이런 음봉이 더 나올 수 있다. 저점을 깨고 그런 과정을 또 이어나갈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선 바로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주가라는 게, 주식이란 게 100%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 방향을 열어놓고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저점을 깨면 이 종목 음봉이 혹시나 길어질 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전략을 좀 준비하고 있었고요. 돌발 악재가 있거나 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주가가 좀
900원을 깨고 내려올 때 좀 타점을 잡고 좀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비중을 아직 실어놓은 상황은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핵심 코어 물량에 오늘 추가 매수 정도를 해둔 상황이고요. 혹시 모를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또 거기에 맞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이 종목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물론 차트의 모습을 이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또 이런 구간에서 평단을 잘 낮추고 이 종목을 잘 매집을 해둔다면 또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올 때 또 높은 수익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이 종목을 지켜봤을 때 악재, 시장의 세력들이 이탈을 했거나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조정 구간에서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차트 모습이죠. 현재 다만 아쉬운 점은 대한전선은 추가적인 재료가 아직은 동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이 너무나 컸던 것도 사실이고, 자, 어떤 재료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어져야지만, 엮어줘야지만 조정 구간에서 또 제대로 된 상승이 가능한데, 다만 대한전선은 원전 관련 또 종목이란 점, 최근 가장 큰 재료는 호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피인수된 대한전선이 호반 그룹에서 또 어떤 투자로 인해 이 종목을 또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갈지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신다면 앞으로 나올 재료가 뭐가 또 하나 생기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구간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뭐가 됐던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해 둘 필요는 없고요. 이제 분봉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최근 거래 대금이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뭐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던 이제 2,900원을 좀 3,000원을 깨고 내려왔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이런 부분에서 또 분할 매수 관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기본적인 물량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또 여유롭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전략을 준비하고 또 비중을 좀 실어 놓는 전략을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대한전선은 이 정도 매매 패턴이면 거래 대금만 많이 터지거나 악재가 돌발되지 않는다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뭐 이 종목이 수급에 영향을 받는 종목은 아니죠. 최근에 수급도 그닥 도움을 준 적도 없고요. 연속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시총이 2조 5천억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세력주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시는 게 맞아 보이네요. 그쵸? 다만 아쉬운 점은 대한전선이 어떤 테마라 아니면 짝짓기 매매라고 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두산중공업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런 데칼코마니 현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전선은 아쉽게도 나홀로 종목 위주로 좀 매매 패턴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자, 무언가 거래 대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쵸? 자, 어느 순간 거래 대금이 좀 폭발하는 시간이 나올 텐데 그 구간에서 이런 차트 모습이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히 그날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그런 날 좋은 재료, 특징주 하나 정도는 띄워준다면 우상향 차트 모습이 가능해 보이고요. 특별한 재료 없이 거래 대금만 받쳐준다면 생각보다 탄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가 됐든 이런 조정 구간에서 바닥권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다만 장중에 이 종목을 좀 매매할 수 있는 단타 구간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단타 구간이 나오려면 적어도 두산중공업처럼 이런 차트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대한전선이 좀 많이 아쉽다. 조정 구간에서도 이런 탄력 있는 모습이 나와야지 먹을 구간이 많이 나오는데 대한전선은 조금 더 지루한 차트 모습이죠. 그런 부분이 좀 매매하는 입장에서 좀 아쉽고요. 다만 이런 구간에서 그런 차트 모습이 나와서 수익을 좀 많이 챙겼던 기억이 있는데 또 조만간에 그런 구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자, 증거금 100% 종목이라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백은 당연히 재무제표가 좋을 수가 없죠. 최근 4년 연속 적자, 그나마 최근에는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뭐 차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PBR, PER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죠. 자, 재무제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은 재무제표가 5년 연속 적자라고 하더라도 관리 종목이라든지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 리스크가 없다는 거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뭐 장기전이 될 수가 있다. 아직은 이제 조정을 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과거에 끼 있는 종목들이 조정 구간에서 최소 2달 정도의 조정 구간을 이어나갔다는 점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차트 움직임이 더 이어질 가능성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 종목은 뭐 아직까지는 전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또 영상 업로드 해드려서 전략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하시면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